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ESP8266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프로테우스에서 ESP8266을 사용하기 위한 참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시면 여러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 위모스 D1 미니 이 보드를 사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사시는 거는 구매를 하셔서 이 커넥터 납땜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선도는 추후에 설명드린 걸 하고 이런 식으로 보드하고 연동을 시키셔야 되는데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쉴드 위에 브레드보드가 탑재되어 있고 위모스 D1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또는 이러한 쉴드 자체를 사서 이렇게 여러분이 수동으로 납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해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실제 최종적으로 우노에 올릴 때는 이렇게 우노에 실드를 탑재시키고 그 위에 다시 위모스를 탑재해서 복잡해집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식으로 큰 실드를 사더라도 또 납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두이노 메가 2560에 탑재할 수 있는 이렇게 쉴드 자체를 제가 직접 만들고요. 만들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깔려 있는 이 보드를 메가 2560에 탑재를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이 위모스를 고정을 하시던 또는 커넥터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탑재를 하시던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 위모스 D1 미니 이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설명이 다 끝났을 때, 이 강좌가 다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프로테우스 본사에 제공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Once completed, we can then build our project and upload it directly to the Uno. 플로우 차트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가 이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보다는 간소화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프로테우스에서 제공하는 IoT 컨트롤러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우리 휴대폰 또는 타블렛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실제 얘하고 연동을 시키시면 IoT 회로국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초반으로 준비 과정으로 제가 지금 오늘 패키지 만드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스키매틱 작성하고 PCB 레이아웃 하는데 아두이노 메가 위에 탑재하기 위한 보드 아웃라인 그리는 방법, 그리고 실제 우리가 위모스 만든 패키지를 탑재해서 배선하고요. 점퍼 보시면 여기 점퍼가 있죠. 요란입니다. 요란 점퍼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점퍼를 낸 거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얘를 저는 지금 PCB 가공기를 사용해서 손수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기에서 양면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금 과정이 있고 또는 니벳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점퍼를 사용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강좌가 끝나게 되면 이러한 보드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 후에 아까 보셨던 문서, 이 문서에서 얘기하는 요 경로로 배선할 건데 현재 여기에는 우노만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표를 드릴 겁니다. 영상에 제시할 건데 메가 260에 연결되는 표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에 기준해서 이렇게 스키매틱을 작성해서 PCB 완성을 하게 되면 영상에서 보셨던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좀 길지만
짧게 끊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 요 패키지를 프로테우스 쓸 수 있는 패키지. 일반적으로는 풋프린터라고 얘기하죠. 프로테우스는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CB에 요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 안테나 있는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탑재되어 있는 이 PCB 보드에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노 보드에 탑재할 수 있는 쉴드 위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만들어서 이거죠? 이렇게 해서 PCB에 이모스가 탑재될 수 있는 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후에 우리가 설계된 이 보드 위에 얘를 탑재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선을 복잡하게 날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패키지를 만들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시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모스 D1 미니 사이즈가 나와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35에 26이라고 하는 전체 보드 사이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100mm 2.54 간격입니다. 자, 그러면 35에 26 이 크기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먼저 패키지에 헤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이 메뉴를 보시면 저는 스냅을 25, 50을 놓고 25를 놓고요. 왠지 우리나라는 인치, 즉 밀 단위보다는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단위는 바꿀게요. 여기 보이시죠? 토글 메트릭 임페리얼 누르시면 밀리미터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용이 여기가 1mm로 바뀌었죠. 이거를 2.5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요 사이가 2.54. 그렇죠? 헤드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넥터이기 때문에 저는 C에 80, 80에 4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패키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채널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핀이 몇 개인가 볼게요. 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띄워놓고 할게요. 8핀, 8핀, 총 16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54 간격으로 7개가 더 필요하겠죠? 1번 핀이 있으니까. 자, 우클릭, 디플리게이트, X 스텝이 얼마입니까? 2.54mm이죠. 몇 개가 필요합니까? 7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간격을 보겠습니다. 얘와 얘 간격이 22.5네요. 22.5. 그러면 얘를 우클릭, 디플리게이트. 이번에는 X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Y가 얼마입니까? 22.5mm이 되겠네요. 개수는 하나. 오케이. 자, 이제 또 7개가 필요하죠. 우클릭, 디플리게이트 2.54mm이고 여기는 0을 줘야겠죠. 이거 몇 개입니까? 7개죠. 자, 이러면 일단은 헤드 위치는 잡았습니다. 그 다음 핀 번호가 1번부터 8번, 9번, 16번 이렇게 나가네요. 자, 그러면 오토네임 제너레이터를 클릭하시고 핀은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핀 이름을 줄 것이 아니라 넘버만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여기가 9, 10 이렇게 해서 16번까지가 완료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건 오토네임 제너레이터 사용하신 후에는 마우스 포인터 끝을 보세요. 제가
크로스를 없애볼게요. 이 손 모양 옆에 이렇게 이등변 계급장이 하나 보이시죠? 얘를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넘버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스케매틱에서 툴의 프로퍼티 어사이먼트 툴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채널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얘를 좀 옮길게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대충 크기가 35에 26이래요. 35에 26. 이 패드에 거의 끝이 다 붙어 있죠. 이렇게. 테두리에 패드하고 보드 아웃 엣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여기 보드에 보면 10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삭제를 하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에 홀이 생긴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아두이노 우노에 메가입니다. 메가 2560에 리셋 버튼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메가보드를 사용할 때 리셋 버튼을 제가 여기서 누르기 위해서는 이 홀이 없으면 리셋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홀을 팔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위모스의 보드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여기를 가릴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을 공간도 비워놓은 이유는 메가 260에 있는 LED 동작 상태를 보기 위해서 켜지는지 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따냈기 때문에 얘가 또 너무 오버되면 안 되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규격을 지키려고 합니다. 35에서 26 사이. 제가 해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34에 25.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본 것이 아니라 제가 구매한 애의 크기를 대충 자로 재봤더니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34에 25 그냥 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멀리 34에 25. 그럼 단위가 1단위죠.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지금 25, 3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34.5, 25.1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mm 간격, 즉 위에서 이 슬랩을 1mm로 주시면 작업이 좀 더 편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하고 얘 사이가 1mm, 약 1mm. 여기와 여기 간격이 7mm네요. 근데 7mm인데 7mm가 조금 더 넘어요. 왜냐면 이 설계를 할 때 단위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1mm, 7mm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G 명령을 줘서 X, Y 좌표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시작하니까 아까 했던 방법대로 여기서 얼마 갔어요? 2mm네. 그러면 여기서 1mm를 띄우면 2mm. 너무 좁은데? 얘와 이 사이즈죠. 상당히 좁겠는데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제가 비교볼게요. 얘와 얘 간격이 0.25, 0.25 그리고 얘가 7.3, 0.25, 7.3.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겠네. 자, 이럴 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사각형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탑 실크.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1mm 간격으로 뷰에서 다시 1mm로 변경을 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려졌죠? 그려진 사각형에서 우클릭, 에디트 프로퍼티스. 자, 여기에 얼마였습니까? 이게 34에 25였죠? 25. 디스크래픽 온리. 자, 이동이 됐어요.
자, 뷰에서 스냅을 이 디폴트 값은 있는데 이 값이 여러분과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계하면서 뭔가 스냅이 정밀한 게 필요할 때 이걸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격을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어디 Set Grid Snap 테크놀로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리드 간격이 달라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간격은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50마이크로 갈게요. 50마이크로 가고 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 이때 볼게요. 시선 여기서부터 아까 7점 몇 밀이었죠. 그러면 4.5니까 볼게요. 0.8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0.65 0.25 네. 또 그리드는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7.45 7.4 7.35 한 번 더 7.3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하고 얘를 선택하세요. 누른 그 다음 손가락 모양이 나왔죠? 자, 이동합니다. 이동하세요. 지금 이동하는 방법은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방향키를. F8번. 자, 그래서 그리드를 일단 바꿀게요. 대략 이렇게 나왔어요. 지울게요. 됐네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만들었나 볼까요? 살짝 오버가 됐네요. 그렇죠? 오리지널은 이거고 오리지널보다는 약 한 1mm 그 정도 더 갔네요. 그렇죠?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끝났어요. 자, 이제 선택 라이브러리에서 메이크 패키지 네임은 그냥 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D1 그냥 위 할게요. W M 위모스만 할게요. 위모스고 new ESP 파리 new 카테고리에 패키지 타입은 스루홀 서브 카테고리는 빼고요. 여기에다가 페이파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저 패키지에 OK. 자, 이름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지울게요. 위모스가 만들어졌고 자, 여기에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PCB에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3D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러면 아까 했어야 되는데 좀 단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끊어서 하는 겁니다. 애초에 메이크 패키지 할 때 3D를 입력할 수 있어요. 부분을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클릭 3D 모델 제가 갖고 있는 건 스텝이에요. 열기 앞 이제 간격이 필요하겠네요. 아하, 이 부분은 모델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위모스의 3D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파란 얘기구나. 90이 0에 90이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90에 0에 90이네요. 그 다음 좌표가 26.5, 24, 5 26.5 다음에 24 mm 아이고 16.5mm이고 4mm이고요. 이때에 Z값 이게 너무 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5mm. 너무 크네. 3mm 정도 하면 되겠네. 3mm 높네. 10mm. 이 정도면 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요거를 다시 한번 5로 해서 make 패키지.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에 가볼게요. 뭐라고 썼죠? WE. 아니, 그냥 WEMOS, 위모스라고 했죠? 위모스, 여기 있네요. 요거네요. 요거. 이 파일이 있죠? 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3D에 가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끊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얘를 스케매틱 도면을 그려야겠죠. 스케매틱 도면을 그려서 PCB까지 갈 거고요. PCB까지 간 후에 나중에 배선해서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을 그 2단계를 끊던 3단계를 끊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하시면 천천히 한번 2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돼서 우리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